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현정입니다. 오늘 중고등학교 전환기 지원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았고요. 이 과제는 중고등학교 전환기 학생 지원 방안 연구 2라는 제목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부제는 학생 지원 전략 개발이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연구진들은 저를 포함해서 권유진, 김재용, 김미지 선생님, 그리고 홍익대 김준엽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2년간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 굉장히 궁금하고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성과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보람 있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 보고서와 그다음에 지원 전략 개발 자료라고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 분량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 보고서 자료는 한 500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원 전략 개발 자료도 500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해서 좀 그걸 모델로 삼아서 혹은 그 자료의 일부를 활용해서 중고등학교 전환기 지원을 좀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저희 연구진들이 좀 홍보하고 싶어 했던 거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를 보시면 총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은 이제 그 중간에 과정이나 연구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좀 핵심적인 결과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및 방향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중고등학교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한 중고등학교 지원의 방안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원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예시 자료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방향인데요. 이 연구는 2년 동안 진행된 연구로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경험을 위주로 해서 이 중고등학교 전환기에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좀 범주를 나눠봤는데 국수형 교과 학습이나 아니면 생활 및 진로 등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연구의 결과로 보시면은 전환기 학생들이 한 중3부터 고1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전환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식들이 여러 가지 정보 홍수 속에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를 막연하게 인식하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학습 부담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이걸 좀 학습 전략이나 방법을 탐색해서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지원 방안하고 전략을 좀 구체화해서 그것에 맞는 전략 구체화 자료들을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굉장히 큰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고등학교 전환기 지원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개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그런 과제였던 반면에 또 한 가지 이제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틀이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들이 실제적으로 좀 틀을 개발을 해서 그 틀에 맞춰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원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연도 연구에서 충분히 이론적인 탐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2차 연도에서 중고 전환기 지원에 관한 이론적 탐색을 좀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고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분석이나 학생들의 경험 위주로 분석을 했다면 학생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지원 방안이나 전략을 구안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교사들의 인식이나 뭐 요구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제도나 배경 분석을 또 더불어 했습니다. 이 결과를 1차 연도 연구와 2차 연도 결과를 종합을 해서 주로 저희가 했던 것이 그러면 정말로 중고등학교 전환기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그 틀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중고등학교 전환기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고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쟁점들이 여러 가지 도출을 한 다음에 이 2가지를 종합을 해서 지원 방안과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연구 방법들은 뭐 FGI, 그 다음에 뭐 설문조사, 그 다음에 전문가 면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전략과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고요. 그러면 다음 말씀드릴 사항은 이 연구에서 그래서 전환기 지원의 의미와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였는지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부분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 주로 해외 연구를 많이 참고해야 됐는데 그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진이 또 협의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델파이 조사를 거쳐서 이 중고등학교 전환기 지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조사 결과로 나타난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중고등학교 전환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주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전환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그냥 상급 학교의 적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고 교사들을 만나서 조사해 본 결과 학생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해외 연구를 참고하여 보았을 때 전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라거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시공간적으로 이동한다라고 할 때 그 이동의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이런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중고등학교 학교급 전환에서는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이게 그 적응이라는 것이 그냥 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좀 훌륭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의 교육적인 경험들이 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 그런 과정 전반적인 것들을 보는 것을 중고등학교 학교급 전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 학생들의 경험을 보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간에 있는 그 전환기를 일률적인 어떤 흐름, 일률적인 경험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단계를 좀 그래서 이 단계를 고려한 지원을 위해서 그 단계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 중고등학교 전환기를 둘러싼 지원의 방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중3, 고1의 그 전환기 단계에서 어떤 역량을 함양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그 역량의 함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3에서는 처음에 전환기가 자기가 스스로 전환기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그 중학교에서의 과정, 중학교에서의 나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위해서는 어떤 걸 보아야 하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탐색해가는 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실제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함양해야 되는지를 좀 점검해서 역량을 함양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실제로 변화를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구나라는 그 변화를 인지하고 경험을 해보는 단계가 있고, 그 경험을 해본 이후에는 중학교에서 내가 함양한 역량으로는 부족하거나 뭔가 추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할 때 그것을 함양하는 역량 재평가와 함양의 단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과정에서 정말 한 구성원으로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기 성찰 및 전환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6가지 단계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정말 전환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이 단계별로 적합한 그 지원 방안과 전략들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엔 아까 그 단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전환기 학생이 어떤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지 이것과 관련돼서 좀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일단은 그 교육과정의 연결성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 전환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적 역량이라는 그 요소를 설정하였고, 그리고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런 변화 요소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전체를 일별해 봐도 중학교 교육과정은 좀 개인 경험 위주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와 공동체를 파악하는 그런 역량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역량이라는 부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역량 부분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그다음 시간을 관리하고, 막 스트레스가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자율적 역량이 함양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세 가지 범주의 역량을 설정했고요. 이 세 가지 범주의 역량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분석, 그다음에 선행연구 분석을 종합해가지고 델파이 조사 결과 인지적 역량 안에는 교과 학습 역량, 자료 활용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세 가지, 그리고 사회적 역량 안에는 의사소통 역량, 관계 형성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 그리고 자율적 역량 안에는 전환기 자기관리 역량, 자기 이해 역량, 진로 선택 역량,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인지적 역량으로 저렇게 세 가지 설정한 것이 어떻게 된 건가, 그 근거가 뭔가 혹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고1이 되면 공통 과목이라는 걸 이수해야 되는데, 그 공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 학습 역량이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에 대한 면담이나 학생에 대한 면담 결과를 보면은 이런 공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 역량 갖추는 것도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경험이나 좀 쉬운 자료들, 나에게 친근한 것, 그다음 교과서 안에서 이렇게 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학습을 수행함에 반해서 고등학교로 가면 그 자료들이 굉장히 확대된다라는 것을 그 교과서 분석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좀 새로운 자료, 낯선 자료, 교과서 안이 아니라 교과서 바깥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그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어렵고 낯선 자료 활용 역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준이 되면 아무래도 지식이 심화 확장되는데, 그 심화 확장된 지식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수준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그냥 단순한 창의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식과 경험의 융합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이렇게 네 가지의 더 구체적인 역량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사회적 역량의 경우는 아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이 사회적 역량의 가장 기초로 두고, 거기에다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왔을 때 새로운 공동체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새로운 공동체에 접어들었을 때 그 공동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공동체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협동과 협업 역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재 자체가 자기 경험이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이해하는 역량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음 자율적 역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아까 간략히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나 스트레스 및 위기 관리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역량, 그 다음에 과목 선택의 역량,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역량이 자율적 역량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성공적인 중고등학교 전환 경험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전환기 전환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의 연계성만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공적인 중고등학교 전환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또 안정감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자기 효능감을 갖고 흥미와 동기를 갖는다라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과정으로 이 성공적인 전환 경험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목표로서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쟁점 부분은 학생 면담과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학생의 설문조사와 그 FJ 부분을 좀 종합 분석한 결과 이렇게 3가지로 시기를 나눠서 학생들이 각각 시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봤습니다. 전환의 준비기에는 인식이 부족하고 불안감을 겪고 좀 지원을 요청하고 싶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고요. 이 교육과정 공백기라는 거는 1차 연도 연구에서도 저희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중학교 교육 과정이 중3 2학기 기말고사를 끝으로 해서 거의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100일 정도는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 보니 학습 동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학습 동기가 저하되어 있고 학원 및 진로 준비에 개인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적응기 부분에서는 이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중3 단계에서는 좀 막연한 상태에서 이렇게 동기가 저하되어 있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늘어난 학습량과 그다음 공부 시간, 고등학교에서 생활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담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경험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에게 학습 전략이나 교과 학습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시간이 늦었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받을 만한 곳은 없고 진로 상담도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인식과 요구도 분석을 했는데요. 요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고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의 쟁점으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환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어디까지가 전환이다, 무엇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환기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2학기까지 지속된다라고 좀 그 시점을 늦춰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사들을 많이 만날 때 좀 많이 좌절을 했던 부분이 그 선생님들께서 이 중고등학교 전환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잘 안 해주셔서 그래서 그 전환기 지원과 교육을 실행해야 되는 주체이신데 이게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설문을 해보니까 전국 단위 선생님들의 생각은 그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한 필요성에 대비하여 좀 실행이 안 이루어져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 전환기에 대해서도 각자 학교급의 위치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또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아까 학생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학생 역량이나 심리적 적응 능력 강화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가장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 협력과 교사교육 현황 분석하고 관련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해서 이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고교교육은 입시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로 좀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격차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부족하고 정책 지원도 부족하고 협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교사 교육도 전환기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쟁점들과 이론적인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방안하고 전략을 이렇게 5가지, 방안은 5가지고 지원 전략은 13가지인데요. 이렇게 구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 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하는 것을 첫 번째 지원 방안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중고등학교 전환기에 대한 인식이 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저희가 설정한 역량들, 전환기 학생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환기의 단계가 또 그 단계의 역할이나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환기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요거는 또 교사분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전환기 교육을 할 때 실제 교육과정 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연수에 필요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사회적 역량, 자율적 역량 함양을 위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면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많이 만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이 이 중고등학교 전환기 지원을 위한 교사 매뉴얼인데요. 저희 연구 결과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걸 봐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집을 보고서랑 자료집으로 이렇게 나눠서 인쇄를 할 예정인데, 이 교사 매뉴얼은 생활 및 진로 지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및 진로 지원 분야를 두 개로 나눠서 앞에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교사들에게 제시를 하고, 요거 생활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모듈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모듈로 개발을 해서 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구성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 매뉴얼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목소리도 담았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하고, 단계별로 그 시기별로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했습니다. 생활 및 진로 지원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모듈형으로 개발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가지 모듈로 구성을 해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역량 중에서 자율적 역량, 자기 이해 역량, 그리고 자율적 역량 중 전환기 자기관리 역량, 요 2가지를 중점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생각하도록 하고, 진로를 또 설정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또 모듈로 구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자기 조절, 자기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걸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고, 정서 및 스트레스 관리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참고 문헌 참고하여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2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교사들에 대한 안내 자료가 추가가 되어 있고, 이 모듈 5가지가 어떤 위계성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그림으로 제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모듈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 자료의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보는 것보다는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이 생활 및 진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자기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나 이론적인 배경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는 지금 2가지 활동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2가지 활동을 제시하면서 교사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있나,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전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표로 지금 쭉 제시를 하고, 활동지를 또 예시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전환기 지원 자료들은 그 생활 및 진로 지원 자료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학습 지원 부분인데, 국어 학습 지원은 5가지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근거는 학생들이 어렵다고 말한 분야가 문학하고 문법하고, 그 다음에 그 읽기 제재가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그 자료나 활동 통해서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의 경우는 학생들이 50% 이상의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교사분들께서도 굉장히 아이들 지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왔는데 중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중학교부터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어려워하면서도 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친근한 동영상 자료로 12개의 짧은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기본 개념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좀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좀 자유롭고 편하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읽다가 고등학교가 되면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 그리고 그 문학사의 맥락을 또 복원을 한 다음에 그것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제를 갑자기 떠안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본격적인 문학 해석으로 가기 전에 단계로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좀 많이 등장하는 작가나 작품을 좀 맛보기 형식으로 보면서 자기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한번 이 자료를 개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엔 또 문학 개념인데요. 이 문법과 마찬가지로 이 문학 개념 역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문학 해석을 심화할 수 있는 어떤 자료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학생들이 이에 대한 학습이 좀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것 역시 질문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읽기에서는 좀 학생들이 자료 활용 역량 차원에서 어렵고 낯선 자료를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역량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자료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활동을 수행해보는 그런 자료를 마련하였고 논증적 글쓰기가 좀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로 구분된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시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자료별로 보면은 이게 영상으로 제작한 거는 QR코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제작을 했고 30초 정도만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요 2개를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도 그렇게 예, 지금 저기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면. 일단 시간이 되면 일단 그러면 요거 시연은 되는지 이따 확인해보고 하도록 하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요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법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그다음 기본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중학교에서는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용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읽기 자료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라서 이게 뭐 다른 것과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들이 겪는 부담은 제재가 어려워지고 활동도 어려워지는 것에서 오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재의 수준은 좀 높았지만 활동의 수준은 기본적인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읽기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어렵고 낯선 자료들을 읽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량 함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쟁점을 제시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문학 개념 역시 이렇게 대화형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소설 안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맛보기 선집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품 감상을 아이들이 실제로 해보고 작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고 질문을 쭉 전개해 가는 방향으로 좀 자료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부분은 좀 중학교까지의 쓰기는 좀 안내된 쓰기였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독자를 설정해보고 나 스스로의 어떤 그 글쓰기를 점검해보는 것으로서 설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학습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습과 관련해서는 문법하고 어휘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아서 그 2가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읽기와 쓰기 통합형의 사회적 역량 함양할 수 있는 또 자율적 역량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해도 되나요? 네네.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 모양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고요. 어휘 정복하기 같은 경우는 이 연구자께서 어휘를 다 선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어휘와 반이어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문장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 형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서처럼 분석을 해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 각각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 그 다음 내가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자료의 경우는 좀 재밌는 활동을 읽기 전중후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게 모듈별로 구성이 된 것이라서 그 선생님들께서 좀 이걸 예시 자료로 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자료를 나중에 좀 뭐 홈페이지 통해서나 아니면 공문 통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